예, 오늘은 내신 출제조망 역함수 편 촬영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함수. 함수 파트 얘기할 때 이제 함수가 크게 세 덩어리의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함수 일반론을 가르치는 파트.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뭐 합성함수, 역함수가 그럼 함수 일반론이 아니냐 하면 맞아요. 예, 어떤 함수건 간에 합성을 하려면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역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구체적인 함수들에 다 적용이 가능한 거야. 뭐의 역함수가 있느냐? 이거, 뭐, 2차 함수의 역함수는, 3차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가능해요. 일반론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일반론이라는 건, 일반론과 다른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건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함수를 들이밀지 않아도 합성함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어렵고 역함수도 그 자체로 문제가 어렵다는 거야. 개념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되고, 아이고, 저 또 껌뻑껌뻑 하냐, 선배님. 자, 역함수의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제 역함수는 일단 전제가 필요하죠. 재밌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배우는데 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거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컷 역함수 얘기했는데 그 함수는 역함수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각함수 같은 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건 아예 역함수가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 왜? 전제를 만족을 못하니까. 전제는 뭐예요? 역함수의 전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1대1 대응. 함수 일반론 할 때 함수 분류하면서 1대1 함수가 있는데 굳이 그 안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냐라고 했을 때 역함수 때문이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 함수여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개념적으로는 중학교 때 함수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쉬워요. x에서 y로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냈다. 1대1 대응이 만들어졌네. 그럼 역함수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y가 정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고 여기에 있던 애에서 화살표가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있던 애가 화살표가 요리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애가 화살표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그려놨던 라인에서 화살표의 시작과 끝방향만 바꾸면 여기서 이렇게로의 F 인버스이다가 되는 거라고. 개념적으로는 너무 쉽지. 그냥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보내 라는 거야. 근데 왜 1대1 대응만 그게 가능하냐? 그냥 함수라고 하면 여기가 좀 남아도 관계없다고 그랬죠. 근데 역함수는 얘가 공역 자체가 정역으로 바뀌는 거라서 공역에 대응됐던 원소들이 다시 정역으로 바뀌는데 정역은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에서 날라올 때부터 공역에 대응받지 못하는 원소가 없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대1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냥 함수면 두 군데서 하나를 향해서 날아가도 되는데 이게 정역으로 바뀌고 나면 한 군데서 두 개로 날아가는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되 공역에서 남는 원소 없게 해라 라는 게 1대1 대응이고요. 그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단어에서 이거는 참 그 기억도 잘 안 되고 너희들이 그냥 문제만 열심 풀다 보면 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떠나 있을 때가 많아. 개념적으로 말이야. 개념적으로. 그게 뭐냐면
항등함수 한번 생각해봐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걔는 그 항등함수라는 단어 자체로 실체가 존재하는 거잖아. y는 x. 이렇게. y는 x라는 실제. 항등함수를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올라. y는 x. 근데 그에 대해서 역함수. 그럼 뭐냐 이거. 역함수. 역함수 그럼 뭐가 떠오르냐? 아니면 역함수가 어떤 거야? 누구야? 역함수가 어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역함수가 누구야? 또는 역함수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바로 역질문이 나가야 된다고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시 질문을 해야만 가능한 거야. 뭐냐? 어떤 함수의 역함수요? 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함수는 역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역수. 역수가 뭐야? 역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질문이. 그러니까 3의 역수는 3분의 1이고 2의 역수는 2분의 1이에요. 그런 것처럼 역함수가 어떤 애야? 역함수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냐고요. 라고 역질문이 해야 된다. 즉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역함수라는 건 무엇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는 fx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y equal f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특정 f에 대하여 정말 특수한 대상이죠. 특수한 1대1 대응이 되는 어떤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 그 녀석의 역함수가 있는 거다. 만물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역함수가 아니고. 이 점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데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 방법론을 나한테 말해줘라.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어디서 많이 보내죠? 도형의 이동에서. 도형의 이동에서 y equal x 대칭할 때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원래 3대 대칭 이동이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4개, 4대 대칭 이동이라 외워라 이렇게 하는데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한 다음에 y equal x 대칭을 꼭 넣는데 이 y equal x 대칭은 바로 역함수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역함수를 배워야 하고 역함수를 다뤄야 하고 그것도 역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푸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 대칭을 시켜야 된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 더 추가로 넣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한다 라는 행동은 내가 들고 있는 그 fx라는 함수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끝난 거고 두 번째 할 때 y는으로 정리한다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y는으로 왜 꼭 정리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x에다 뭘 넣어가지고 그 종속변인으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y가 얼마냐 이걸 알려고 하는 건데 이때 y는으로 정리가 안 되면 뭐 그냥 원래식에다가 중구난방으로 넣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렇게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y는으로 정리해라 라는 게 역함수 구하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 수업이 기억나는 사람은 제가 요 다음에 무슨 얘기 할지 알아요. 한 번만 생각해봐요. 아니면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해 이런 역함수 구하기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질 말들 응? 채연아 혹시 기억나냐? 응? 역함수 그리기는 y는 x 대칭 함수를 그리면 된다 그랬으니까
예,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 역함수를 구한다. 역함수를 구한다.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럼 이제 역함수 끝났네. 이 역함수 구해서 그냥 다 해결하면 되네. 민준아, 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겠냐? 역함수 구하기 힘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저 녀석이 평상시에 저렇게 공부를 안 하면서도 일정 성적 이상이 나오는 건 수업 시간에 들은 걸 기억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칭찬의 욕이야. 예. 역함수 구하기가 방법은 이렇게 있는데 잘 못 구한다고 얘들아. y는으로 정리가 잘 안 돼.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건 쉬운데 y는으로 정리되는 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되는 애만 자꾸 시키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웬만한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함수나 딱 붙들고 얘 역함수를 구해봐야지 해봐요. 안 된다니까. 그게 잘. 그러니까 실제 사례로는 이게 사용 불가인 경우가 많아요. 이 맞나? 예, 이 방법을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내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한다면 그 역함수란 단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딱 알려주면 되지. 근데 실제로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가 많다. 근데 역함수를 자꾸 들이밀면서 우리한테 뭘 해라, 이런 값을 구해라, 얻어라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요구. 그 요구를 역함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자연스럽게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 역함수 문제의 90%는 성질을 이용해서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뭔가 합성함수의 성질, 또 뭐 있지? 극한의 성질, 집합의 성질 이런 거 할 때 순서 맞춰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니네한테 외우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역함수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좀 외우라 라고 했어요. 필요가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지 않냐? 내가 이걸 가지고 너를 얼마나 괴롭혔니? 요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꼭 기억해 놨다가 역함수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거다. 악몽을 한 번 더 꺼볼까? 1번. 와. 그때까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 뭐 그럼 기억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말해봐요. 두 번째. 역함수라 함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함수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란 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배우자. 그래서 나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 남편, 와이프. 그러면 남편의 배우자는 와이프, 와이프의 배우자는 남편. 배우자의 배우자는 나 자신. 이런 거라고 그랬고. 그 내가 1번, 2번, 3번, 4번은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였고, 그래서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1번은 성질이자 정의라고 그랬어요. 성질이자 정의. F, A가 B라 하면 F 인버스 B가 A인 것이다 이랬죠. 이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예.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였냐면 바로 합성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함수 일반론 할 때도 소개를 했죠. 항등함수가 왜 이름을 갖는 중요한 녀석이 되느냐 하면 F 인버스와 F와 F 인버스, 원래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끼리는 언제든 이 순서 바뀜, 즉 교환 법칙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함은 함수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함수야. 그냥 1이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 거지. 어떤 함수에 2를 집어넣는데 2가 그냥 나와. 그러면 애초부터 안 넣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인버스와 F가 서로 합성되어 만나면 소멸시키면 된다라고 했어요. 소멸시키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제 특이해서 자주 쓰이는 놈인데 F 합성 G, 그러니까 F와 G의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개별 함수로 이야기하면 G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것과 같은데 저 순서 바뀜에 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를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그대로 두면 망한다 라고 했죠. 됐어요. 요 정도. 사실은 그냥 모든 이야기가 역함수의 성질로 수렴하는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을 익히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역함수를 그릴 일이 있으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 즉 y는 x 대칭시키면 된다. 그리고 저 대칭 얘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얘기할 텐데 대칭도 안 시켜도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원래 있던 y는 fx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가 역함수로 이용해 먹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갑시다. 자, 요 얘기 이제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와서요. 1대1 대응만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주 흔하게 이야기를 하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애 찾으면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애. 1대1 함수가 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애라서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로 가는 애는 증감이 바뀌는 요 순간, 바로 요 순간에 x 똑같은 y 값을 갖게 하는 x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됨으로써 역함수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는다는 자격을 잃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올라가던 거는 그냥 올라가기만 해야 된다. 내려오던 거는 그냥 내려오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한 99%를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증가함수만 1대1 대응이냐, 감소함수만 1대1 대응이냐 라고 엄밀하게 콱 집어서 나한테 물으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 사례가 이런 거예요. 구간을 쪼개가지고 얘들아, 구간을 쪼개가지고 내려와 감소하다가 여기서 불연속으로 올라가, 그리고 내려와. 그러면 있잖아, x 입장에서 어디다가 함수값을 올려도 한 개씩만 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맞아요. 이게 함수가 맞는데 y 입장에서 하나씩만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y 입장에서 두 개 x값을 갖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x 하나당 y 하나 1대1 대응이 맞거든 이거.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럼 존재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증감을 바꿔놔도 1대1 대응이 되기는 한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는 한 그런 짓은 잘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본인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실제 이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럴 때 예, y는 f 3x-5. 오늘도 표준화 시험 함수 관련 문제를 풀 텐데 예,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함수 처음 개념 내신 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f 안에다가 그냥 x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를 넣어놓는 거지. 3x-5라고. 그런 다음에 저 녀석의 역함수는 얼마냐? 저 녀석의 역함수에 얼마를 넣는 행동은 얼마냐? 예, 이렇게 올바른 역함수는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이거 역함수 예. 이거를 풀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역함수의 성질 3번,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은호 쓰러진다. 너무들 졸려하는 것 같아서 불을 켰는데 이 흐릿하게 보이는 걸 감수하고 불을 켰는데 졸면 안 되는데. 자, 역함수의 성질 세 번째. 예,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즉 소멸시켜도 된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놈의 역함수가 뭐냐라고 물었어. y는 f 3x 5죠. 그러면 역함수 구하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y는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f 3y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해가 돼요? x와 y의 자리를 바꿨어요. 이걸로 역함수는 다 구한 거야 이미. 그런데 이제 y는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것 뿐이지. 근데 y는으로 정리될 때 이 안에 있는 y를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거냐라는 거야. y는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방법. 이 등호의 양변에 f 인버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f 인버스 이렇게. 지금 그 안에 이 좌변에 있는 x와 우변에 있는 f 3y-5가 이렇게 같이 걸리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f 인버스와 f가 합성되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소멸해 버린다. 항등함수가 되면서 소멸해 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좌변에 f 인버스 x가 남게 됐고 우변에 3y-5가 남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넘어간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y는의 정리가 가능하죠. f 인버스 x 더하기 5 넘어가고 그것에 나누기 3분의 1 해주면 역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역함수의 성질 네 번째를 이용하는 거예요. F 서클 G의 인버스는 G 인버스에 F 인버스를 합성한 것과 같다. 라고. 지금 Y는 F 한 다음에 안에 3x-5가 들어있는데 저거 엄연한 1차 함수예요. 이름을 안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이렇게 hx라는 이름을 달아주고 hx는 3x-5이다 라고 명시를 해주면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저 녀석은 f에 h가 합성된 케이스, 즉 f 서클 hx인 거지. 그렇다면 이 녀석의 역함수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는 요놈 둘의 순서를 바꾸며 인버스로 합성을 하는 거야. h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x라고. 다시 말하면 h 인버스 안에다가 f 인버스 x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돼? h 인버스가 뭐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h 인버스를 여기서 구하는 거야. 여기서 y와 x의 자리를 바꾼다. 그럼 x는 3y-5. 그 다음 y는으로 정리한다. 라고 했으니 h 인버스 x는 3분의 1 x 더하기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를 넘겨서 플러스 5. 그럼 x 플러스 5가 되고 y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3분의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h 인버스 x가 뭔지가 나왔으니까 이 h 인버스 x의 x 자리에 f 인버스 x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 결론은 3분의 1배한 괄호 열고 f 인버스 x 더하기 5 이렇게 내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어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2번이 정답으로 나오죠. 둘 다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똑같은 얘기고요. 사실 너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건 4번인 걸 알고 있어. 4번인 걸 알고 있는데 이 4번은 조금 그 풀이 내용상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안 되는 사람들 질문하도록 하시고요. 유형으로의 가장 중요한 유형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이러하다. 예. F 땡땡 이거 잘 봐요. F 땡땡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X에서 이게 정의역 이야기야. X에서 요거로니까 지금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이 절대값 포함한 식이 바로 Y예요. Y.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fx는 a 절대값 x-1 더하기 2-ax 더하기 a 이렇다는 뜻입니다. 표현이 그냥 저럴 뿐이야.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의 범위는 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 역함수가 존재할 때 번역하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번역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여야 한다. 언제? 연속이고 아니다. 딴 얘기를 할 필요 없지.
연속 함수일 때.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함수라고 할 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그 내가 모르는 A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걸 이제 알아보자면 우리는 이 fx를 쓸 때 두 개로 갈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하나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뻔하잖아. 절대값 풀어했을 때 얘가 절대값 안쪽이 0보다 커질 때와 0보다 작아질 때를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 이 절대값이 플러스로 풀리면서 ax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이렇게 되고요.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정리하면 2x 지워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a도 지워 그냥 2x네 얘가. 그리고 이건 정리하면 2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이렇게 된다. 이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x 이퀄 1 아이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데? 씨. 하지 말자. 다음번에 또 볼 기회가 있을 테니 그림 그리는 건 둘째로 미룹시다. 자, 1의 오른쪽 x가 1보다 클 때 얘가 2x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직선. 그러니까 그래프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의 왼쪽 부분에서도 이 녀석이 올라가야만,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가다가 올라가야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게 내려오다 올라가는 거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종 버전은 뭐냐면 이 2-2a가 양수여야 한다. 즉 a는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내신 유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자, 6번을 같이 한번 봅시다. 6번. 이게 몇 번을 설명해도 매번 틀리는 친구들이 나오고, 이거 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못 푸는 친구들이 나오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꼬박꼬박 등장을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좀 전에 5번의 문제 유형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뭐 내려갈 때 내려가야 된다. 이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어. 그건 뭐냐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봤다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고, 그래서 그냥 쭉 올라가는 양상 아니면 쭉 내려오는 양상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부가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을 일부만 주는 거예요. 실수 전체가 아니라 A보다 큰 쪽, A의 오른쪽이라고.
그리고 x에서 x로이니까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역도 제한이 되고 공역도 제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집합을 쳐다보면서 뭐야 정역도 x고 공역도 x야 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어때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미지가 어때야 되냐면 내가 전에 그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의 정역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범위 말고 바깥쪽은 범위의 안쪽만 우리가 무대라고 볼 수 있고 그 바깥쪽은 다 커튼이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안 보인다. 나한테 안 보인다. 정역의 바깥쪽은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점선, 실선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안 보이는 쪽은 다 점선으로 그려라. 실선이 되는 곳만 함수다. 정역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는 정역뿐만 아니라 공역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가 A면 여기도 A일 거예요. 그럼 정역은 이 라인의 오른쪽으로만 무대가 펼쳐지는 거고 왼쪽은 커튼이 쳐져 있는 거지. 근데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공역도 A보다 크기만 해야 된다라는 건 이쪽 라인에 요 라인을 두고 이 위쪽에만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밑으로는 대응을 받아도 그건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지. A의 오른쪽, A의 위쪽. 그러니까 커튼이 어떤 식으로 쳐지는 거냐면 커튼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커튼이 이렇게 쳐지는 거야. 니은자 공간에 이만큼만 보이는 거라고 니네들 눈에. 그리고 그 A가 만약에 옮겨간다. 희연아, 이번에 네 차례냐? 이 A가 지금부터 변한다 라고 하잖아. 그럼 A가 뒤로 빠지면 얘도 뒤로 빠지면서 이 니은자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고 A가 오른쪽으로 더 간다. 그래서 막 양수로도 가고 그랬다 라고 하면 이 A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여기에 니은자에 거대한 가림막을 두고 여기 우측 상단만 터진 니은자의 가림막을 y는 x를 따라서 이렇게 밀면서 가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정역과 공역에 대한 너희들의 이미지가 내가 볼 화면의 무대부터 벌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를 그려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0과 3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인데 0과 3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다 인정되는 함수라고 하면 그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애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애를 누가 역함수가 있다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감소 구간만 쳐다보거나 아니면 증가 구간만 쳐다봐야 되거든. 쳐다봐야 되는데 정의역까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태라고 해봐. 이 상태. 지금 여기가 A가 되어서 A의 오른쪽만 내 눈에 보이고 A의 위쪽에서만 대응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정의역을 갖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걸치는 부분에 이만큼만 함수로 인정이 되는 거죠. 요만큼만 함수로 인정이 되는 거죠. 아이씨. 자동 보정하지 말고 요만큼만 함수로 인정이 되는 건데 이제 질문. 은호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이 실선은 현재 조건상에서 함수일까 아닐까? 응? 함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하니까? 요 부분. 이 정의역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다 공역을 벗어나 있지. 네,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기는커녕 함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니까 나의 정의역과 공역의 세팅을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 무대는 여기고 정의역의 시작값이 공역의 시작값과 하나씩 대응되기 시작하면서 쭉 증가만 하게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이 정의역 공역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맞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요 값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죠. 이 값은 어떻게 하면 돼?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2차 함수와 y는 x, 이 y이죠. y는 x가 만나게 되는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교점은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원점일 테고 그건 성립을 안 할 테니 x 이퀄 4가 정답일 테고 4가 정답일 테고 그래서 이 조건은 바로 A, 저 범위인 A가 4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A가 4여야 한다. 나의 정의역이 4 이상이어야, 4 초과여야 하고 나의 공역도 4 초과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A가 4여야 한다. 전멸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좋아요.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7번은 지금 당장에 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분수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 다음 단원이 분수함수라서 분수함수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풀어야 돼요. 분수함수 내에서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뒤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9번.
9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는 건 대충 알겠는데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1대1 대응을 만드는 어떤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제 이 감은 잡았는데 여기에 점 A, B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요 말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것 말이에요. 지금 이 단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사전에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야. 점 A, B의 자취라고 하면 이건 B는 하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 어쩌고 저쩌고 뭐 GA 이런 형식. 그러니까 B는 어쩌고 저쩌고 A로 표현되는 A에 대한 AB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도형을 너희가 다양하게 배웠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이 질문이. 그런데 고작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자취라는 애를 접하기 시작한 것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뭐야? 점과 직선,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도이 전부인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너희는 이 아이가 원 또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더군다나 저 마지막에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원주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든지 아니면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든지 그냥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원주인지 선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가 무슨 A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은 숫자요 이렇게 나오면 원인 줄 알겠지. AB의 관계식이. 아니면 B 이퀄 무슨 A 더하기 얼마 이렇게 1차로 나오면 직선인 줄 알겠지. 그리고 그 직선의 일부를 자르면 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컨대 이쪽은 그러한 AB의 관계식을 구하는 겁니다. 관계식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2를 기점으로 2의 오른쪽은 2차 함수, 2의 왼쪽은 직선. 2의 왼쪽은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여기가 2인데 2를 딱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 y는 x-2. 2 집어넣으면 0.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만난다라는 건 포인트가 결국 이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내려오다가 꺾여서 다시 올라가다가 요 2,0에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그럼 올라가는 애로 만났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정도 되겠지.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건화할 수 있는 건 뭐야? 바로 요 자리인 2,0을 지난다 하겠죠. 2,0을 지난다.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2a 더하기 b인데 그게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b는 2a-4라는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기울기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그려지겠죠. A축과 B축에. 아시겠습니까? 대략 이런 애가
대략 이런 애가 그려질 거예요. 이게 A축이고 이게 B축일 때. 근데 이거에서 만족하면 안 되지. 이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직선이고 얘는 자체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분명히 어떤 일정 구간 내의 선분으로 바뀔 거다. 그 조건을 얻어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의미 아닌 실수 AB예요. 의미 아닌 실수 AB라는 건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예, 이 부분은 다 정의역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냥 여기서 만나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이차함수가 내려오다가 이 콤마형을 지나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이 조건, 2,0을 지난다라는 조건으로는 이걸 막을 수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 추가 조건을 걸어줘야 돼.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나야 된다. 올라가면서 만나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대칭축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건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건 대칭축이 2보다 왼쪽에 있는 거고 저 2차 함수의 대칭축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a죠. 대칭축이 2분의 a인데 그 2분의 a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것까지는 얼마든지 인정. 축이 여기 있어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말인데 결론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2A-4가 X축을 가로지르는 자리가 2인데 2에서 출발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디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어디까지만? 4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2에서 4까지. 선분이 됐죠.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가로가 2예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죠. 2a니까. 그래서 세로가 4예요. 그럼 2대 4대 2루트 5. 이 길이는 2루트 5가 되죠. 예. 요 선분 길이 2루트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의 길입니다. 예, 흔하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오늘 지금 뭐 현재까지의 문제들은 다 너에게 개념 설명을 한 부분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맞춰봅시다.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이 역함수의 그래프 말인데요.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대한 얘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y는 fx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을 때는 이 y는 x에 대해서 인버스를 이렇게 대응으로 그리면 돼요. y = x 대칭을 최대한 지키면서 그리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이 y는 f 인버스 x가 되겠지.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그려질 때에는
내 눈앞에 이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y는 fx에 대해서 내가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을 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치 않으면 또는 fx랑 f 인버스 x랑 같이 놓고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건 나한테 대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아니다. 말자. 내가 제안하는 바는 뭐냐면 얘들아, 역함수의 개념을 사용할 때 이게 y는 fx라고 하면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이 그림을 따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씨 이걸 하나를 같이 못 그리나? 네. 이 i를 x는 f 인버스 y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얘가 y는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이쪽에 있는 x는을 넘겨서 그냥 등치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등치 변형. 직선을 예시로 들어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네, 그럼 같은 그래프예요. 같은 그래프. 같은 그래프에서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빨간색은 이쪽을 다니면서 내가 x를 변화시켰을 때 해당하는 y좌표를 이렇게 여기다 눈을 대고 여기다 대고 이 y 값에 관심을 가지면 y는 fx가 되는 거고, 파란색은 여기 이렇게 누우란 말이야. 이렇게 누워서 자기 손을 뻗어서 y축에다가 레이저를 놓고 여기다가 빛을 비추면서 y가 이렇게 변해, y가 이렇게 변해, y가 이렇게 변해하는 그 x좌표의 변화를 내 눈으로 살피고 있으면 그게 역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게 y라는 결과물을 바라보려고 하느냐, x라는 결과물을 바라보려고 하느냐에 따라 원함수와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이 건은 그걸 하기 싫으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 서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난 항상 여기 서 있을 테니 함수 네가 움직여, 라는 거고, 이거는 내가 움직이면서 보는 거고. 그래프의 헷갈림을 막는 효용성에서는 이쪽이 더 낫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바로 이거고. 자, fx와 y는 x, y는 gx의 그래프가 있는데, f 인버스 g 인버스 fa 이렇게 2단 합성이 되어 있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쫓아가 봅시다. fa는요, 이 y는 fx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는 값이 맞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값이 맞고, 어느 게 fx야 이거?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되어 있는 이게 gx고요.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되는 얘가 fx입니다. 그러면 fa라는 놈, 요 놈의 결과치는 뭐냐? a에서 그대로 올리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바로 fa예요. 요가 그냥 저기 있는 그대로야. 그럼 이번에는 G 인버스에 FA를 넣었다가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봐요. G 인버스에 FA를 넣었다.
이거는 내가 인버스니까, G 인버스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눕는 걸 뜻한다 그랬지. 인버스는. 누워서 나의 Y자리 어딘가에 FA를 넣는 거다라 그랬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 값을 대응시킨 GX의 X값이 얼마냐.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지. 이 아래로 올라간 함수가 GX였고, 얘를 FA를 대입한 X값을 궁금해라 하는 것이 바로 역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까지가 뭐냐면 D예요, D. 이게 D라고. G 인버스에다가 FA를 넣었다라는 건 이 FA라는 Y값을 G의 Y값으로 집어넣어서 생겨나는 X가 궁금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따르면 이만큼이 통째로 D가 된 거지. 결론이 F 인버스 D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인버스지? 인버스니까 이번에 이 D 값을 Y좌표에 넣을 거라고, Y좌표에. 그런 D가 어딨냐?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지. Y는 X랑 같으니까 이게 D면 요렇게 왔을 때 요게 D라고요, 요게 D라고. 이 D를 F 함수에다가 Y 값으로 대응을 시킨 어디 갔어? 요게 fx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렇게 대응을 해보면 여기랑 만나고 있는데요. 이때의 결과물인 x값에 대해서 궁금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값이라고. 그래서 는 c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함수와 야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 gx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G 인버스를 또 그리고 이 fx에다가 그에 해당하는 f 인버스를 또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림 4개 갖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못한다고. 그냥 이 2개의 그림으로 본함수와 인버스를 한꺼번에 처리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승부수 실전 문제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건데, 흔하게 나오는 유형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뭐냐면, 요거요. 본함수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본함수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x-2. 예. 근데 2차 함수는 그렇게 했다가는 역함수가 안 나올 테니 이렇게 제한 조건을 어느 오른쪽 왼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일부만 하면 증가함수가 돼서 그때부터 역함수를 가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2차 함수의 축 오른쪽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해봐라. 우리가 2차 함수, 역함수를 현재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죠. 현재 구하라고 해보면 y는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x와 y의 자리를 바꾼 다음 y는으로 정리해봐라. 그러면 지금 못하죠. 지금 못하는데 이걸 잘 모아서 완전 제곱식으로 잘 모아서 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 함수를 분수함수, 유리함수 다음 단원인 무리함수에서 배울 거예요. 무리함수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역함수예요. 근데 어쨌건 현재까지는 너희가 무리함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함수가 등장하지 않는 선에서 이 2차 함수와 본인의 역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걸 무리함수로 구할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야. 교점 구하라는데 여기다 루트 걸면 이게 풀리겠니? 안 풀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가 y = x라는 녀석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번 이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x축과 y축과 y는 x가 있는데 어떤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y축 선상에서. 그러면 g 역함수는 뻔하게도 여기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의 그림이 되겠지. y는 x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본함수와 역함수가 만나지 않을 때예요. 만나지 않을 때. 근데 이게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이렇게?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만큼 얘도 이렇게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순간이 되면 이 y는 x와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그 접점에서 자신의, 마치 우리가 거울에다가 이렇게 손대면, 거울 속에 나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울에 내 손이 닿는 순간 개손도 내 손에 닿는 것처럼 딱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접점에서 역함수가 같이 접하면서 지나가 버려. 이게 한 점에서 만날 때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상태를 내가 찾아야 된다면 fx와 f 인버스를 연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대신해서 y는 x와 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 녀석이 항상 거울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랑 접한다는 건 얘랑 접한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다. 이런 거죠. 그건 두 점에서 만날 때도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보다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여기와 여기에 바로 y는 x와의 교점이 생기죠. 바로 똑같이 그 두 점을 지나면서 지 역함수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넘긴 fx-x 이퀄 0라는 녀석이 만약 2차 함수라고 하면 이게 대부분 다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또는 정리한 분수 함수식도 2차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상태가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d가 제로인 걸 뜻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d가 0보다 크다는 걸 말한다는 거야. 답 판별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y는 x와의 연립 후 판별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생겨요. 주의. 그게 뭐냐? 지금 이걸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쓰면 요 이후가 그대로 다 완성된 형태로 조건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얘가 내려가다가 지가 시작되는 점이 다시 y는 x를 만나게 될 때가 마지막 두 점입니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걸 주의해라. 꼭 그림을 확인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fx 이퀄 3분의 1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요. 3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도 하죠. 아니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y는 x와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y는 x와 두 점에서 만난 건데 그 두 점의 이 방정식을 풀면 그 두 교점의 x좌표를 얻게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되면 고맙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근해 공식에 넣기에는 좀 짜증이 나겠죠. 그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근의 차이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얘는 루트 2배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돼요. 언제나 y는 x와 만날 테니. 그 점을 잊지 맙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고맙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을 진짜 구하지는 말고 이게 45도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잊지 말고 1대 1대 루트 2 따라서 요 간격만 구하면 거기다 루트 2 배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거 이게 이제 좀 전에 내가 얘기한 y는 x제곱 플러스 k x가 양수 쪽 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여기서부터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k 때문에 내려오는데 이 녀석이 이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접하는 점을 찾는 거고 요렇게요. 요렇게 요 접하는 지점을 찾고 그때의 k보다 밑으로 내려가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그럼 마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냐? 내지는 판별식만 쓰면 되냐? 그게 아니고 얘가 여기 닿을 때 여기 닿아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되면 이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두 점이다 이거야.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린 이차함수는 얘하고도 안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니까 안 만나기 때문에 요거 한 점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바뀐다. 그러니까 요 사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사이 범위를 찾는 게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하한선은 금방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두 녀석이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 얘기를 했겠죠. 이게 무리함수고 저 y는 x 제곱 플러스 k에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y는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 쪽 루트 y는 루트 x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y는으로 정리를 마친 거기 때문에 저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제가 맞아요.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걸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디테일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진짜로 궁금해졌을 때 저한테 질문하여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마치겠습니다.